안녕하십니까. 화미남TV 운영자 화미남 심윤석입니다. 오늘 화미남의 개똥 철학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제 2024년 6월인데요. 6월이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난 2년이 지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의회 시의장, 부의장, 그리고 이제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등 위원장들,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선출하는 시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어떤 입법기관이죠. 이것도 하남시 의원을 대표하는 하남시 의장이 어떻게 누가 진행이 됐으면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반기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의원이 현재 10명이었습니다. 지역구로 따지자면 민주당 시의원께서 5분이 당선이 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4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1분이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면서 5대5, 5명씩 하남시 의원이 됐다는 얘기죠. 당시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78대 78이었다. 뭐 이래가지고 동수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양쪽에 이제 삼선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삼선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0%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시의장 같은 경우엔 선수가 중요하죠. 몇 선이냐. 그래서 이제 3선 같은 경우가 저희 하남시 의원 중에서는 강성삼 시의원이 3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진희 시의원께서 3선이셨고, 강성삼 시의원은 이제 2.5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보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병용 시의원이 재선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7분은 다 초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선 정도 되신 분들이 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신 7분은 처음 시작하시는데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했는데 선수가 같고 동수이다 보니 전반기 후반기를 우리 당끼리 좀 나누자. 전반기는 이렇게 하고 후반기는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선수가 같으니까 애매하니까 아마 연장자를 우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주당의 강성삼 시의원을 시의장으로 선출하자. 그리고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박진희 의원이 의장 부의장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선위원이죠. 아무래도 재선위원이 가능할 테니까 정병영 시의원이 맞고, 나머지 위원회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2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좀 있었죠. 문강현 시의원께서 공무원 생활은 30년 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경륜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을 했고, 의회운영위원장은 박선미 시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원내에서는 원내대표를 이미도 시의원이 국민의힘, 정혜용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셔가지고 총 7분이 공식적인 직함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나머지 3분이 직함은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가장 하다 보면 이제 비례대표인 오지원 의원이 직함이 없었고요. 나이가 좀 어리죠. 초선이 좀 나이가 좀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조금 등록이 나이가 좀 어린 오승철 시의원이 직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최은정 시의원이 직함이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제 이 상황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거고,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 될 텐데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면, 정병정 시의원께서 하시는 게 적당해 보인다. 협의니까요. 이건 투표를 하면 모르겠지만 적당해 보이는 것 같고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5분 중에 한 분이 하남시 의회를 대표하는, 하남시 권력서열 2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남시 의회 의장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누가 될까? 누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느 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명이 나와서 하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수가 높다고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경선을 좀 해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내가 시의장이 된다면 시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공약 아닌 공약도 발표를 하고 방향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선택을 받고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재선위원도 없습니다. 3선 박진희 부의장 그리고 나머지 다들은 초선이니까 야 내가 3선이니까 무조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선수가 많다고 의장을 한다. 이것도 또 틀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의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의회를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겠다. 라는 어떤 방향과 전략, 공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5명 중에 혼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경선 같은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건 지금부터 제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위원장을 하셨던 2분 중에 한 분, 또는 2분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경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했던 금강현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남시에서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하셨고, 권익위에서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한 30여 년 가까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을 진행을 했었고, 나이도 지금 현재 60대 초반이시죠.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경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경쟁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욕심도 좀 부리시고, 그리고 봉사 좀 하겠다라고 나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선미 시의원께서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제가 하미남이니까 개인적으로 박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좀 하남이시고, 하남에서 자라셨던 분이고, 하남의 어떤 지역 정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내가 하남의 지역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살아왔던 내 또 어떤 토백이, 내 어떤 그런 정서로서 하남시 의회를 지역 정서에 맞게끔 잘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어떤 욕심을 한번 내면서 출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가 선수가 모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서겠다 이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비전을 좀 발표하셔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원내대표를 했던 이미도 시의원께서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의원께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하여간 혼자서 이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경선 같은 형태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쪽에 밀실에 앉아가지고 또는 이분들에게 공천권 또는 공천에 대한 것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들 또는 조직위원장 기타 이런 분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역학관계 힘의 역학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중앙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당협 이런 데들에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네가 해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픈된 경선의 형태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하셔서 나머지 시의원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분 또는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하남시 의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선이 된다면 5명이 결론을 내야 되겠죠. 5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후보가 이렇게 해서 룰을 정해서 많은 지지를 받는 분이 해야 되는 것.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명이 결정이 돼요. 그럼 그 한 명이 하남시를 대표한다 그러면 일단 경선을 통해서 했으니까 대표성이 훨씬 더 있으시잖아요. 그냥 선수가 높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명되는 것보다는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모양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화합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긍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5명인데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이 기권을 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2대2가 됐다든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못하면 그 후보를 가지고 시의원 10명이 당 이런 거 떠나서 시의원 10명이 우리 하남시 의원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이분 중에 이분 2분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어떤 경선의 모양새 경쟁까지는 치열한 경쟁은 아니지만 자기의 비전을 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선별이 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모양새의 시의장 선거 그리고 선출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6월 말 이전에 하남시 의회 의장이 선출이 되겠지만 단순히 한 분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 그냥 합시다 이 부분보다는 최소 국민의힘에서 2분 또는 3분 정도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출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저는 그런 게 듣고 싶어요. 방향 전경 또는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반기를 나는 하남시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가장 선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 의장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존처럼 관행대로 이렇게 논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민주주의에 조금 더 하남시의 발전에 도움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 지나면 이제 2년이 있으면 지방선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지방선거에 선발되는 시의원들은 누구와 친해서 가봉 공천을 받아서 되는 분, 이런 분.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 일꾼으로서, 일꾼 아닙니까, 하남시. 지역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어떤 봉사를 해봤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일하는 자세, 또는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로 선발이 되고, 공천받고 선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민남 신문석의 개통철학. 오늘은 하반기 하남시 의회 제9대 하남시 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의견 나누어 봤습니다.